우리 투자자들, 실수요자들 향후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좀 좋을까요? 자산가 분들 같은 경우는 저는 여전히 강남 3구나 아니면 용산 쪽이 좋다라고 많이 권해드립니다. 뭐 실거주가 부담스러우시다 그러면 경매나 재건축 아파트의 보류지 이런 것도 많이 나옵니다. 아니면 뭐 분양을 받으시는 이런 방법으로 들어가시는 것도 좋고요. 준신축이나 아니면 랜드마크 다음 단지 뭐 이런 데들은 아직 뭐 많이 안 오는 데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단지들을 중심으로 해서 보시는 게 좋고요. 실수요자분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입주하는 아파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아마 입주장의 거의 마지막일 거예요. 광명뉴타운이나 이명휴경뉴타운, 그리고 천원뉴타운, 그리고 좀 여유가 되시는 분은 방배동도 많이 지금 입주를 할 거고요. 그리고 잠실도 올해 입주를 꽤 합니다. 잠실 르엘이나 레미안 아이파크 이런 아파트가 입주를 하니까요. 뭐 유심히 보시면서 금매가 나오실 때 적극적으로 검토하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금주머니TV입니다. 지난 3월 19일에 정부와 서울시가 토지거래 허가구역 확대 재지정을 발표를 했는데요. 서울시에서 이렇게 강남권에 적용되던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해제한다라고 발표를 했던 게 2월 12일인데 35일 만에 오히려 확대 재지정이 된 것입니다. 정부와 서울시는 도대체 왜 이렇게 했을까요? 정책이 이렇게 냉온탕을 오가는 상황에서 실수요자들, 투자자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심영석 우대빵 부동산 연구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소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소장님, 부동산 정책을 이렇게 한 달 만에 갑자기 확 뒤집은 유례를 정말 찾아볼 수가 없는데 정부와 서울시가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했는지 좀 자세한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우리가 1월부터 그 거래가 늘고 가격이 조금씩 오르기 시작했는데요. 실거래가는 우리가 한 달 있다가 찍히거든요. 그리고 또 토지거래 허가제를 해제한다는 발표가 된 이후에 가격이 많이 올랐죠. 그러면 공인중개사 분들이 한 달을 꽉 채워서 올리는 게 일반적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가격이 높으면 거래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서울시에서는 실거래가가 늦게 찍히다 보니까 요거를 좀 오판한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있는 것 같고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원래는 이제 동단위로 지금 지정이 되어 있었죠. 그걸 이제 구단위로 이제 확대 지정을 한 거니까요. 강남 3구와 이제 용산인데요. 2,200개 단지에 40만 호를 지정을 했으니까요. 이게 서울시 면적으로 보더라도 27%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넓은 지역을 지정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그 6제곱미터가 넘으면 이제 토지거래 허가의 대상이 되고 있고요. 거래를 할 때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일단 2년 실거주를 해야 되는 조건이 굉장히 까다로운 조건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기존주택이 있는 경우에도 뭐 처분을 확약하면 되는데요. 그 1년 내에 팔아야 되고요. 근데 최근에 이제 서초구하고 용산구가 처음 지정됐잖아요. 여기는 지금 6개월입니다. 그래서 이런 좀 그 무주택자분만이 할 수 있는 데다가 조금 불편한 점이 많죠. 예. 근데 집값이 지금 과열됐다는 판단 하에 이렇게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확대 재지정을 한 건데 실거래가에서 보면 실제로 그런 게 확인이 좀 되나요? 좀 어떤가요? 실거래가는 아무래도 한 달 있다가 집계가 되고요.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게 주택 가격 상승기에는 좀 늦게 신고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빨리 파악이 안 된 측면이 있는데요. 현재 뭐 신고된 걸 보면 그 잠실에 이제 엘스라고 하는 아파트가 있는데요. 30평대가 2월 24일 날 30억 5천만 원에 26일에도 30억, 28일에도 1층인데 27억이 거래된 사례가 있고요. 저희가 이제 파악한 바로는 32억 9천까지 지금 거래된 걸로 확인이 됩니다. 평당 1억 가까이 지금 오른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거래가가 아닌 호가로 집계되는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본다 그러더라도 3월 17일이죠. 그러니까 해지되기 직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송파가 0.79% 그리고 강남구 같은 경우는 0.83% 올랐는데요. 0.83%라면 연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43.16%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폭등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예. 단지 토지거래 허가구역 규제가 해제됐기 때문에 이 집값이 오른 것이다 라고만 보는 건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은데요. 혹시 뭐 다른 집값 상승을 견인한 요인은 없나요? 예, 뭐 일단 금리가 사실은 작년하고 올해 해가지고 세 차례나 인하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준금리가 0.75%포인트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올해 7월 달에 이제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시행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대출 한도가 많이 줄어들죠.
그러다 보니까 작년이나 재작년에 비해서 조금 빨리 주택 수요자분들이 움직였었던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연초 되면 그 대출 총량을 은행에서 이제 다시 리셋을 하죠. 그래서 영업을 뭐 적극적으로 합니다,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대출 여건도 좋아지시니까 이렇게 많이 참여했던 걸로 보여지고요. 더 중요한 점은 이제 내년부터는 입주 물량이 급격하게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내년하고 내후년을 이렇게 보면 입주 물량이 15,000세대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15,000세대라는 것도 대부분 이제 정비 사업을 통해서 쏟아지는 물량인데요. 일반 분양만 우리가 보셔야 되거든요. 그거는 한 30% 정도로 예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2년 동안 거의 5,000세대만 입주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상상을 하기 좀 어려울 정도로 이제 양이 적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들이 좀 조급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지금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확대 재지정을 해버려서 기존에 있던 나와야 하는 그런 물량도 지금 잠겨버리게 생겼습니다. 아예 서초, 강남, 송파, 용산까지 이 자치구 4개 구역이 전부 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대상이 됐는데 이로 인한 좀 부작용은 없을까요, 소장님? 이 제도는 사실은 외국에도 있긴 합니다. 토지거래 허가제가. 그런데 우리처럼 주택에다가 적용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는 거는 정부에서 하는 대형 개발 사업들, 그건 뭐 정부에서 하는 개발 사업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토지 투기가 일어나면 안 되니까요 하는 건데 이렇게 적용하는 나라는 뭐 거의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원래 이제 토지거래 허가제인데 이거 거의 주택거래 허가제로 지금 활용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 기존 제도를 악용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또 하나는 투기과열지구라든지 조정대상 지역이라고 해서 이 규제 지역을 묶는 제도가 이미 있습니다. 그걸로 이제 충분히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제라는 거를 중복적으로 적용한다는 거는 더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왜곡된 시장이 좀 정상화되는 과정으로 한 3개월이나 길어도 한 6개월 정도만 사실은 보면 좀 안정된 시장을 나중에 볼 수 있는데요. 정치인들이 참기가 힘듭니다. 이런 걸. 그러다 보니까 다시 또 규제가 된 걸로 보여지는데요.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제일 걱정되는 거는 매물 잠김 현상입니다. 그래서 3월 31일 기준으로 한 10일 전하고 이제 비교를 해보면 서울이 가장 매물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한 4.7% 정도가 줄었고요. 가장 많이 줄어든 구가 어디냐? 당연히 송파구입니다. 송파구는 18.2%가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걱정되는 거는 어쨌든 이렇게 주거선호 지역 같은 경우는 매물이 그래도 꾸준히 나와줘야 되는데요. 줄어든다 그러면 앞으로 이제 가격이 더 오르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는 거죠. 집값 과열을 막아보겠다고 서울 자치구 25곳 중에 4곳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했는데 자, 그럼 그 약발이 좀 먹혔나요? 어때요, 소장님? 일단 3월 넷째 주 기준이죠. 3월 24일 기준입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이 주간 단위로 0.11%니까요. 그전 0.25%에 비해서 반토막 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강남 상구와 용산구의 변동폭이 가장 컸죠. 송파구 같은 경우는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이 0.03%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직격탄을 맞았다고 볼 수 있고요. 이렇게 하락한 거는 작년 2월 둘째 주 이후에 1년 1개월 만이니까요. 상당히 큰 영향을 받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제가 확대 지정을 발표하고 사실 한 일주일 정도 시간 여유가 있었죠. 그동안에 굉장한 눈치 싸움이 있었다. 이렇게 이제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확대 재지정을 정부와 서울시가 9월 30일까지 유지를 하면서 좀 지켜보겠다라고 한 상태인데요. 부동산 시장을 궁극적으로 좀 안정시키기 위해서 정부와 서울시가 앞으로 취할 수 있는 그런 정책적 도구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가 규제를 할 때 핀셋 규제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동 단위로 지정하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큰데요. 이걸 구 단위로 지정했기 때문에 사실은 왜곡된 시장 상황이 많이 발생할 가능성은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아마 너무 급하다 보니까 뭐 방법이 없었던 걸로 일단 보여지고요. 사실은 송파 위례가 상당히 이제 박탈감을 많이 느낀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잘 아시다시피 하남에도 위례가 있고 성남에도 위례가 있고 송파에도 위례가 있는데요. 사실 가격 차이가 크지는 않고요. 오히려 성남이 뭐 가격이 좀 높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송파 위례만 이제 이렇게 지정이 됐는데 옆 동네는 거래를 활발하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우스꽝스러운 일도 사실은 벌어지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9월 30일까지 한시 지정인데요.
근데 9월 30일 날 과연 이걸 해제할 수 있을 거냐? 저는 상당히 힘들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또 비슷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뭐 조심스럽게 예측해 보기로는 근데 구별로 이렇게 지정하는 건 너무 저는 부작용이 많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전과 같이 다시 좀 검토를 해서 동별 지정으로 아마 돌아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되고요. 뭐 잘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주변으로 이제 풍선효과 같은 것들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풍선효과 같은 것들을 어떻게 막을 수 있느냐 이런 것도 좀 고민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어쨌든 시장 상황이 가장 안정적일 때 이걸 뭐 해제한다든지 이런 고민을 해야 되는데요. 그런 일정을 잡기가 아마 쉽지가 않을 걸로 보여집니다. 네. 저도 뭐 궁금한 점이 있어가지고 노 기자님께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오세훈 시장의 핵심 정무참모들이시죠. 민생소통특보와 정책특보가 사의 표명을 했다든지, 그리고 부동산 정책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조직 개선에 착수했다는 뉴스가 보도가 됐는데요. 서울시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예, 뭐 그야말로 좋지 않습니다. 뭐 그 좋지 않은 분위기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확대 재지정을 발표할 때 그 오세훈 시장의 굳은 얼굴을 보면 대충 뭐 예상이 가능하셨을 거고요. 이후에 그 정무라인의 핵심 두 참모, 뭐 이종현 민생소통특보와 박형수 정책특보께서 이제 사의를 표명하셨고 지금 현재는 반려가 된 상황입니다. 정무라인의 핵심 인사들이 이렇게 사의를 표명한 것을 보면 어찌됐든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 결정에 정무적인 고려가 반드시 있었다. 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서울시는 지난 27일 오후에 대변인 명의로 이렇게 성명을 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해제와 같이 서울 시민의 삶과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동산 정책을 추진할 때 사전 검증 체제를 강화하고 관련 조직의 전문성 보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선 대책을 수립 중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근데 솔직히 왜 2월에 서울시에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해제했는지 아직도 이해할 수 없고요. 앞으로는 서울시도 이번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서 좀 더 정교하고 신중하게 부동산 정책을 펴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난 3월 19일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추가 확대 재지정 발표가 있을 때 추가 확대 지정에도 시장 과열 양상이 계속될 경우 인근 지역 추가 지정도 적극 검토하겠다. 저는 이 대목을 보고 이 한 두세 개 지역 정도 더 지정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소장님 보시기엔 좀 어떠세요? 예, 우리가 마용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 이제 용산만 지정이 됐는데요. 그래서 마포하고 성동, 그리고 뭐 강남 4구라고 하는 강동구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지역들은 지금 약간 풍선 효과가 지금 실제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는 가격이 이제 정부가 생각하는 수준으로 이상 오른다 그러면 아마 지정을 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처음부터 아마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하는 거는 조금 맞지는 않고요. 우리가 조정 대상 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라고 하는 그런 규제 지역을 지정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일단 그걸로 해서 세금이라든지 대출 이런 거를 좀 규제를 하고요. 그 이후에 이제 토지거래 허가제는 사실 실거주를 제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제를 추후에 이제 그렇게 하면 정책 효과가 더 큽니다. 그래서 아마 그 3개구 정도는 조정 대상 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마포랑 성동구가 그럼 풍선 효과를 감안한다고 해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까지 지정해야 될 정도로 그런 좀 부동산 시장에서 호재가 좀 있나요? 우리가 강남 3구하고 용산구는 일단 그냥 주거선호 지역입니다. 거기는 호재가 없어도 사실은 주거선호 지역인데요. 우리가 마포하고 성동구 같은 경우는 호재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성동구 같은 경우는 성수 전략 정비구역이죠. 여기 지구단위 계획이 최근에 이제 발표되었습니다. 3월 28일이었죠. 이 고시로 이제 재개발이 본격화되면 여기는 뭐 문화, 수변 뭐 이런 걸 가지고 있는 서울의 이제 대표적인 명품 주거단지로 이제 탈바꿈할 수 있을 거고요. 특히나 이제 성수 전략 정비구역이 4개 구역이 있는데요. 원래는 뭐 통합개발 비슷한 방식이었어요. 그러다 이제는 쪼개서
개발할 수 있도록 된 부분을 또 호재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3표 레미콘 부지죠. 여기도 이제 77층의 미래 업무지구로 바뀌는 계획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성수동이나 서울숲 주변이 도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마포구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언 뉴타운을 중심으로 해서 완전히 이제 새 아파트가 들어와가지고 신축으로 탈바꿈했죠.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한강 조망이 가능한 프리미엄 단지들인데요. 뭐 이런 단지들이 또 가격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서울의 3대 업무지구 이 중간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직주 근접으로서의 의미도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용산 국제 업무지구 개발 사업들도 이제 조금씩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 데 따른 혜택도 볼 수 있기 때문에 두 지역 다 이제 매력적이라고 볼 수 있죠. 네. 지금 강남 3구나 용산구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있는 길이 완전히 막혀버린 셈인데 우리 투자자들, 실수요자들 향후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좀 좋을까요? 문재인 정부 때 여러분 경험하셨을 겁니다. 규제 유효 기간은 3개월, 길어도 한 6개월입니다. 아마 보시면 그게 조금 더 빠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제 정책적 변수가 너무 많죠. 가장 큰 거는 정치 일정인데요. 그걸 좀 유심히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두 가지 시점을 좀 검토하시는 게 좋습니다. 6월 1일이 이제 재산세 부과 시점인데요. 그 전에 이제 좀 급매 같은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재산세라는 건 또 종부세도 포함되기 때문에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이제 5월 9일까지 양도세 중과 배제가 유예되었습니다. 근데 누가 이제 정권을 잡고 하든지 간에 가격이 계속 오른다 그러면 양도세 중과를 할 가능성도 있고요. 물론 이제 정권이 바뀌면 당연히 제가 볼 때는 그냥 멈출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좀 유의하시는 게 좋고요. 자산가 분들 같은 경우는 저는 여전히 강남 3구나 아니면 용산 쪽이 좋다라고 많이 권해드립니다. 뭐 실거주가 부담스러우시다 그러면 여기 뭐 경매나 이제 최근에 이제 그 재건축 아파트의 보류지 이런 것도 많이 나옵니다. 그런 걸 하시거나 아니면 뭐 분양을 받으시는 이런 방법으로 들어가시는 것도 좋고요. 최근에 많이 오른 지역들이 신축 그리고 랜드마크 단지들이거든요. 그래서 준신축이나 아니면 랜드마크 다음 단지 뭐 이런 데들은 아직 뭐 많이 안 오는 데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단지들을 중심으로 해서 보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실수요자분들 같은 경우는 계속 말씀드리는데요. 최근에 입주하는 아파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아마 입주장의 거의 마지막일 거예요. 그 이후부터는 서울은 이제 입주하는 아파트가 급격히 줄어듭니다. 그래서 광명 뉴타운이나 이명 휴경 뉴타운 그리고 천원 뉴타운 그리고 좀 여유가 되시는 분은 방배동도 많이 지금 입주를 할 거고요. 그리고 잠실도 올해 입주를 꽤 합니다. 잠실 르엘이나 레미안 아이파크 이런 아파트가 입주를 하니까요. 뭐 유심히 보시면서 급매가 나오실 때 좀 뭐 적극적으로 검토하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토지거래 허가구역 확대 재지정이 가져온 후폭풍과 우리가 대처해야 할 자세 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이시고 토지거래 허가구역 확대 재지정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영상의 댓글을 통해서 함께 소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주머니TV는 앞으로도 구독자 여러분의 입장과 상황을 늘 고려하면서 방송하는 그런 채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심영석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